네, 오늘 1월 8일이죠. 1월 8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중앙일보 이하경 칼럼 보고요. 그 다음에 경향신문 김만권의 손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뉴스룸에서 이 순서로 보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이제 자기한테 되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인생에서 귀하고 가치 있는 거. 뭐 돈일 수도 있고요. 집 한 채 사는 걸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눈에 보이는 거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간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있을 때 이것을 없던 것을 얻는 게 더 쉬울까요? 가지고 있던 걸 버리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나한테 귀하고 가치 있는 건 나한테 없어. 근데 내가 지금 벌거나 뭐 획득하는 거 얻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귀한 건 이걸 버린다.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버리는 게 이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솔직히. 근데 저도 잠깐 생각해봤는데 버리는 게 더 어려워요. 이미 갖고 있는 거 버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당연히 조금 생각해보면 나오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도 오늘 아침에 5개 6개를 놓고 진짜 고민했어요. 오늘 좀 좋은 글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말씀드렸지만 3개 안 넘어가야 되니까 진짜 고민해가지고 버리고 남긴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괜히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제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기고문 대피를 할 경우에 제 모시는 장분들 기고문 대피를 할 경우에 보면은 신문사마다 보통 한 1600자에서 1800자로 끊어달라고 그래요. 보통 그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초안을 쓰고 나서 보면 보통 한 초안은 길죠. 2400자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러면 이걸 이제 1800자로 줄여야 되는데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이 글을 갖다 이미 써놓은 것 중에 뭘 버려야 될지 고민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글을 쓰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퇴고라는 것도 우리가 퇴고가 두 가지잖아요. 글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삭제하는 건데 추가하는 건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글 내용을 좀 더 덧붙이고 살을 붙이고 뭐 미사역으로 붙이고 이런 건 쉬운데 이미 썼던 걸 갖다가 더 간단하게 줄이고 또 심지어는 어떤 문장을 버려야 될 때도 있고 어떤 표현을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가장 힘든 작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중앙일보 이하경 칼럼 오늘 아침에 혹시 슬로우레터 제가 이제 링크도 같이 올려드렸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오징어 게임에 나온 명대사 있죠.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지금 중앙하고 동아일보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 중앙일보나 조선도 마찬가지지만요. 보수 언론은요, 솔직히 말하자면 윤석열이 아니라 뭐 옛날 박근혜 때도 그랬고요. 윤석열, 박근혜 개인 대통령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건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세력이에요. 세력. 보수 세력이 다시 대한민국을 지배해야 되고 그것을 가늠하는 게 뭐냐면 총선이에요. 총선. 지방 권력 다 필요 없어요. 결국은 국회거든요. 국회에서 모든 법안하고 정책이 사실상 결정이 되고 예산안이 결정되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사실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게 많지가 않단 말이죠. 대통령은 바뀔 수도 있고 바뀌는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정권이 물론 뭐 대통령 청와대 용산의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또 이미 어떻게 보면 지금 용산 주인공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이미 대선 한 번 이겼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조선중앙동아를 비롯한 어떤 이 보수 세력들이라고 해야 될까?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진짜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고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슬로우 레터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왔지만 지금 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중앙동아는 지금 속된 말로 똥줄이 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총선 다 말아먹게 생겼는데 여론조사 지표도 안 좋고 용산은 요지부동 꼼짝을 안 하고 있고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는 이제 한 걸음 좀 물러났어요. 조선일보도 처음에 특검 받아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했던 얘기처럼 좋다. 그러면 받되 총선에 영향 미치지 않게 총선 끝나고 받는 쪽으로 타협안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아침에 그런 표현 나왔죠. 술 안 먹는 윤석열 한동훈이 그걸 걷어찼다. 엄밀히 말하면 걷어찬 게 아니라 애초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되면서 얘기를 했어요. 총선 지나면 받을 용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용산에서 전화 한 통 받고 없던 일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슬로레터도 나왔지만 지금 중앙동아 칼럼이 지금 계속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고. 그렇죠?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2500년 전 사람이에요. 공자가 2500년 전 사람인데 공자가 그때 노나라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노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죠. 노나라 임금 애공이라는 왕한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군주 민수. 군 임금은 주 배주자예요. 권력이나 쉽게 얘기하자 왕은 배고 민 백성은 수 물이다. 그 표현 아시죠?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가라앉히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민심이 무섭다는 걸 이미 2500년 전에 공자가 경고를 했었던 거거든요. 2500년 전이면요.
뭐 그때 뭐 법원이 있었겠어, 재판이 있었겠어. 왕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당장 목베 죽이던 시절 아닙니까? 야만의 시대. 그 야만의 시대조차도 군주 민수란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하물며 지금 민주주의 국가고 그때는 왕이 말 그대로 군주가 왕이고 대장이었다면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이 왕이잖아요. 그런 시대에선 더더군다나. 그래서 군주 민수란 편이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 글 구조는 뭐 쉽죠? 재밌죠?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일단은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사실 첫 단락으로 끝난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첫 단락에서 일단은 좀 우려를 얘기했고, 자, 이 글의 구조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청와대 용산에 굉장히 이하경 대기자, 그냥 기자 아닙니다. 대기자입니다. 대기자면 정말 이거 진짜 기자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중앙일보 이하경 대기자가 엄청난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발 좀 이 말 좀 들어, 다 죽게 생겼어 하면서 YS하고 DJ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공교롭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영삼, 김대중 둘 다 아들 때문에 망한 대통령들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거목이고 정말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둘 다 성공한 대통령이에요. 사실 YS한테 업적 많죠. 근데 뒤끝이 안 좋았어요. 아들들 때문에 똑같이 그냥 진짜 공교롭게도. 그래서 YS 얘기 4단락, DJ 얘기 4단락 하고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이후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죠. 굉장히 강한 논조를 썼습니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요, 용산에서도 매일 아침에 비서관들이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여론의 추이를 보는 거죠.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순수한 개인적인 진짜 생각입니다. 정말 아무 뜻도 없어요. 전 특검법 거부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용산이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솔직히 요즘 이게 지금 보수 언론에서조차 지금 굉장한 압박을 놓고 있기 때문에 보수 언론이 정확히 보고 있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총선 절대 진다, 무조건 진다고 보는 거죠. 자, 첫 단락에서요. 첫 문장부터가 아주 이 글도 상당히 문장이 좋습니다. 확실히 대기자, 논설위원 이런 양반들 얼굴 딱 자기 얼굴 내놓고 이렇게 글 쓰는 분들 보면은 글이 때깔이 달라요. 힘센 사람이 권력에 취하면 판단이 흐려진다. 그쵸? 거부권 행사했죠. 60% 넘는 반대 여론. 자, 대통령실의 주장도 한 줄은 언급해줍니다. 총선용 여론 조작이다. 대통령실이 거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총선 말아먹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거부하면 거부한 대로 말아먹게 생겼고, 받아들이면 대로 말아먹게 생겼고. 자, 틀린 말은 아니야. 너네 말은 말고 이해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있는 게 뭐라고요? 국민정서법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진정 상했어요.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2030 세대에서 지금 5%가 빠졌대요. 지금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똑같이 5%가 빠졌다고 해요. 뭐 때문에? 거부권 얘기 나오는 순간부터. 5%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불쾌한 감정을 헤아리지. 다른 표현 뭐가 있을까요? 읽어내지. 뭐 이런 게 좋겠죠? 읽어내지, 헤아리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자, 거부권을 행사는 왜 행사하는 겁니까? 가족을 위해서죠. 가족.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전례는 없었다. 뒤에 보겠지만 YS, DJ 다 자식들이 감옥 갔어요.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에 있는데 자식들이 감옥을 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부권 행사는 계속 방탄을 치고 있어요. 자, 위헌적 권한 행사라는 야당의 서늘한 주장이 어쩐지 여기서 우리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서늘한 대신 싸늘한을 썼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말이 참 재밌어. 그러니까 솔직히 서늘함보다 싸늘함이 좀 더 차가운 온도는 더 낮아요. 그죠? 서늘한 건 가을을 생각하시면 되고 싸늘함은 지금 날씨예요. 그런데요, 싸늘함 그러면요 차가운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는 감각만 이게 더 차가운 거예요. 서늘함 그러면요 공포 영화 볼 때 등골이 오싹하다 그 표현 아시잖아요. 그 느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서늘하다가 싸늘함보다 더 센 표현이에요. 서늘하다는 게 뭐냐면은 진짜 오싹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다 같이 죽어. 여기서 싸늘한 주장보다는 서늘한 주장을 쓴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더 잘 쓴 표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싸늘함보다 더 온도상으로 봤을 때는 더 약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이 문장에서는 좀 더 감정이 섞인 강한 표현으로 들어간 거예요. 서늘한 싸늘한 그게 생각났고요. 자, 그래서 이 글은 구조가 아주 쉬워요. 자, 대통령실에다가 용산 대통령실에 아주 세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근거를 가져야 되죠. 근거 어떤 근거로? 근데 자, 제일 좋은 게 뭐냐? 바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전 대통령들 사례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설득의 기술이에요. 이게 바로 아주 가까운 역사 사례. 읽어보셨을 테니까요. 젊으신 분들은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실제 이때 이 소통령이란 말이요. 대통령 클 때자 쓰잖아요. 작을 소자 쓴 소통령이란 말이 김현철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김현철이 차남이었어요. 김영삼 차남 아들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못된 짓 많이 했는데 어쨌건 자 대단하죠. 이름 유명한 분이다. 박관영 비서실장 바로 아웃됐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기 이거 아들내미가 너무 까불거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직보를 했는데 가만 안 줘. 아들내미가 또 바로 응징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박스 지나가가지고요. 저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안기부에서는 뭐 이렇게 엄청난 정보가 생산되는데 그 중에 딱 5개만 안기부장한테 올라간대요. 그리고 그 5개가 대통령한테 보고가 들어간다는 거죠. 아침에 뭐 이거는 카드라 통신인데 매일 아침에 대통령 책상 앞에는 보고서가 5개가 놓인다고 그래요. 하나는 검찰, 하나는 뭐 국정원, 하나는 경찰, 하나는 기무부대, 또 하나는 어디 뭐 이렇게 각 권력기관에서 생산한 일일 보고서가 올라간대요. 말 그대로 경찰만 하더라도요. 일선 경찰서에서 무수한 정보가 다 수집이 돼서 올라갑니다. 그럼 거르고 걸러서 결국 VIP가 봐야 될 핵심적인 정보 보고서만 올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여담이지만 그 중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제일 먼저 손이 가는 정보 보고서가 어디였을까요? 경찰입니다. 경찰 보고서가 경찰이 인력이 많잖아요. 정보력이 뭐 지금은 많이 죽어서 정보 파트가 많이 죽었는데 경찰 정보 보고서에 제일 먼저 손이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찰이 만든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건 근데 이 내용을 갖다가 대통령 아들한테 매일 보고했다. 명백한 국정농단. 누구 생각나죠? 국정농단 말이 유행했던 게 최순실이었죠. 자, 최순실하고 김현철하고 공통점이 뭘까요? 왜 국정농단일까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면 그게 국정농단인 거예요. 만약에 김현철이나 최순실이 공식 직함이 있었다. 최순실이 안기부장이었다. 국정원장이었다. 김현철이 비서실장이었다. 그런 문제 안 돼요. 그런 문제 안 됩니다. 최순실이 아무리 뭐 저기 의상실하는 아줌마를 하더라도 시킬 수 있죠. 공식적으로 그 직함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건 국정농단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최순실 때 나라가 뒤집히고 박근혜가 물러났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권한을 공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물러난 거고 김현철이 그래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 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단락에서 한보게이트 아마 두 분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정태수였죠. 한보그룹 한보그룹이 무너지면서 IMF가 왔습니다. 첫 번째 김현철은 무혐의로 풀려났대요. 근데 이거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에 서울대 교수들이 4.19 혁명 때처럼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아 이러면 큰일 나겠다 진짜. 그래가지고 별건수. 왜 별건수에 나섰냐? 일단 무혐의로 풀어버렸잖아요. 검찰에서. 근데 무혐의로 풀려는 걸 갖다가 다시 검찰이 지들이 이걸 뒤집을 수 있겠어요? 번복 못하죠. 그러니까 아 이거 집어넣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딴 거 잔챙이걸 하나 찾은 게 조세 포탈이라는 금시초문. 그냥 딴 걸로 그냥 집어넣었다는 거죠. 어쨌건 편법으로라도 민심을 그만큼 무서워했다는 거죠. 이미 이게 30년 전입니다. 정확히 거의 30년 전에. 자, 김현철은 순진하게 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 조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미 YS 대통령은 게임 끝이란 거 알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이제 내가 너 지켜줄 힘 없어. 그리고 결국 감옥 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넋이 나갔죠. 그리고 이제 김현철 감옥 가면서 결국은 IMF 터지고 YS 정권이 마지막에 뒤끝이 안 좋았죠. 자, YS만 그랬냐? 그 다음에 DJ도 마찬가지였다. DJ 아들이 셋이가 있어요. 홍일, 홍업, 홍걸 이렇게 셋이가 있는데 배다른 아들들입니다. 첫째 홍일은 첫째 부인 소생이고 둘째 홍업이하고 홍걸이가 아마 그 돌아가신 이효 여사한테서 태어난 애들일 거예요. 아무튼 이 장남 김홍일이 돌아가셨어요. 이번 2019년도에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딱 10년 있다 돌아가셨는데 이 김홍일 이분은 사실상 아들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동지에 가까운 분이었어요. 나이도 제일 많았고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젊을 때 본 아들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이분이 진짜 같이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온갖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 대통령 되니까 이제 급 실수로 부상을 한 거예요. 재밌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봤어요. 내각 강요 명단 발표하러 걸어가는 도중에 전화를 받았대요. 아이고 아들 부탁이네. 장관 하나 바꾸자. 장관이 바뀌어버렸죠. 자, 밤늦게 김홍일 자택을 갔는데 뭐 이런 고급 정보 그냥 화끈하게 쿨하게 알려주고요. 무슨 트로트 가수 얘기도 나오죠. 저도 궁금해요. 누구였을까 트로트 가수가. 그만큼 대통령 아들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밑에 나오죠. 자, 대통령 측근 비리를 관리해야 되는 민원 비서관이 대통령 아들의 30년 친구면 이게 뭐가 이거 고양이하고 생선이죠. 예? 자, 결국은 아들들 다 감옥 갔어요. 아들들 삼형제가 다 감옥을 가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뒤끝이 안 좋았어요. 아들들 감옥 가는 순간에 김영삼, 김대중 둘 다 뭘 했는 줄 아세요? 탈당했어요. 탈당. 당에 부담 안 주려고. 자기가 그 당 대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들들 감옥 가니까 탈당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탈당 안 하고 당적 유지하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다 다 죽어 이거예요. 자, 분노한 민심 앞에서는 검찰도 이들에게 총구를 들이댈 수밖에 없었다. 근데요, 지금은 또 달라요 이게. 이때는 YS나 DJ나 검찰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조금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물론 하늘 같은 대통령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운신의 폭이 더 좁아요. 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YSTJ를 여기까지 했고요. 자, 정리를 했죠. 누구보다 민심을 잘 읽었던 정치 구단, YSTJ 얘기할 때 항상 정치 구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둑 얘기할 때 바둑은 구단이 끝이잖아요. 정치 구단인 YSTJ도 임기 말 이렇게 자식 관리 실패했고 눈물을 흘렸다. 그런 데가 생략됐죠. 윤 대통령은 자, YSTJ 아들 문제는 다 임기 후반부에 터진 거였거든요. 제가 알기로 김현철 문제도 임기 중반부 이었을 겁니다. DJ는 임기 말년이요. 그런데 지금 반도 채우기 전에 지금 고난의 시험대에 올랐다. 큰일 났다는 거죠. 자, 가혹한 운명이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나온 거 제가 봤을 때 이 중앙일보 이하경 칼럼은 굉장히 센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차라리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어찌 보면 차라리 잘 됐다. 왜? 소 잃기 전에 외양간 이제 고치자는 거예요. 소 잃기 전에 진짜 소 도망가기 전에 외양간부터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차라리 잘 된 일이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차라리 지금 임기 초반에 네가 김건희 문제 제대로 정리해가지고 민심 수용하면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표현을 쓴 칼럼도 있었어요. 윤석열 씨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할 것인지 김건희 남편을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둘 다 못합니다. 둘 다 못합니다. 지금 거부권 행사하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도 하고 남편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은 김건희를 갖다가 버려야지 네가 대통령으로서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지경이에요. 지금 중앙일보 이제 더 세게 나갑니다. 보세요.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거죠. 특검 받겠다고 했어야 됐다. 공정과 상식, 공정과 상식.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당선된 당신이라면은 이러면 안 돼. 이제라도 민심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파격적인 결단. 이거 중앙일보 굉장히 세게 하는 거예요. 자, 부랴부랴 지금 용산에서 제2부속실 설치해서 배우자 관리하겠다. 이거 근데 뭐 야당에서 뭐 코숨도 안 치죠. 뭐 장난하냐? 자, 그래서 바로 다음 달에 나오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별감찰관도 임명하고, 자,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 읽으면서 다 나왔습니다. 명품 쇼핑 그 어디였죠? 어느 나라 갔어요? 유럽 어디 갔을 때 명품 쇼핑한 거 명품백 그 디올이더라고. 디올 받은 거 인사청탁 양평 고속도로까지 꺼냈어요. 지금 다 조사해라. 그리고 일벌백계 누구를? 김건희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배우자 버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근데 대통령은 들리는 얘기는 엄청난 애처가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건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대통령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그래요. 이 나라에 사실상 이 나라는 지금 현재 여자 대통령이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 대국민 사과와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세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죠. 대통령이 민심에 맞선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어 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맞서면 안 된다. 이거 참 이 말이요. 여기는 표현이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천망회 소위 불루 말 그대로 이제 하늘의 그물은 이렇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물이 촘촘하지가 않아. 이렇게 넓어요. 성기다 그러죠. 근데 다 걸린다. 이게요. 여기는 그 표현이 아니죠. 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천망의 소위 불국이 뭐냐면요. 악행은 반드시 천벌을 받는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칼은 굉장히 센 겁니다. 지금. 악행은 반드시 천벌을 받는다. 거의 이 글은 지금 뭐냐면은 대통령 배우자를 갖다가 약간 범죄 흠이 있다고 보고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죽하면 지금 이렇게 진짜 이러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센 칼로 나오는 겁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그래서 하늘 같은 국민의 뜻이라고 돼 있죠. YSDJ조차 피할 수 없었던 비극적 운명을 반복하지 마라. 끝까지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중앙일보입니다. 상당히 셌습니다. 근데 이 글은 꼭 그런 내용적인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뭐랄까 읽으면서 좀 몰랐던 부분도 옛날 비사 같은 것도 있고 재밌게 보셨죠? 예? 그래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역사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거울과 같다고 하잖아요. 역사의 현재를 비춰보면서 미래에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 역사적인 먼 역사도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 전에 YSDJ 때 가족 비리 때문에 대통령들 무너졌던 얘기를 갖다가 상세하게 언급을 하면서 용산에 사인을 보내고 있는 글이거든요. 설득을 위한 글이면 이건 진짜 용산을 설득하기 위한 글이에요. 이걸 쓰면서 알 거예요. 적어도 중앙일보 대기자가 쓴 글이면요. 대통령이 직접은 안 읽어봐도 거기 용산 언론 담당자들이 다 읽어봐요. 읽어보고 최소한 한두 줄이라도 요약을 해서 다 보고 합니다. 그만큼 설득을 위해서 쓴 글치고 잘 쓴 글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역사 속의 사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향신문 김만권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좀 기니까 끊었다 가겠습니다.